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빅북 낭독이 구독자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빅북 7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12단계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즉 남을 돕는 행위를 통해서 나를 돕는 단계입니다.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나를 돕는 것보다는 타인을 향할 때 훨씬 나를 더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나를 더 진실하게 돕는 길입니다.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를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 신이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하루를 살며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고 곤경을 평온으로 인도하는 길로 받아들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당신이 그러셨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제 뜻이 아닌 당신의 뜻에 따를 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이 생에서 마땅한 행복을 누리고 다음 생에서 당신과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8장) 부인들에게. 여기까지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책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말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것은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다. 술 문제를 갖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우리의 활동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만일 그녀들이 우리의 제안을 시험해볼 의사가 있다면 남자들만큼이나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모든 남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 다음의 음주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인들이 있으며 쇠약해져 가고 있는 아들을 지켜보는 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중에 아직 행복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간 있지만, 문제가 해결된 부인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있다. 우리는 AA 멤버의 부인들이 과음하는 남자의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기 바란다. 그녀들이 말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와 혈연이나 애정으로 맺어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우리가 당신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AA의 아내로서 아마도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범한 잘못을 검토해 보길 바란다. 또한 당신에게는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나 불행은 없다는 생각을 갖기 바란다. 우리는 험한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좌절, 자기연민, 오해와 두려움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그것들은 좋은 동반자는 아니었다. 우리는 병적인 동정심과 극심한 원한에 쫓기고 있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극단에서 극단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남편들이 정신을 차려 다른 남자들처럼 되었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이 여러 가지 괴로운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었다. 우리는 헌신적이었고 자기 희생적이었다. 우리의 자존심과 남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도 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애원하며 인내도 해보았다. 어떤 것도 가릴 것 없이 마구 설쳐도 보고 가출도 했다. 또한 신경질적으로도 되었고 공포에 쫓기며 동정을 구하기도 했으며 다른 남자와 보복적인 정사를 해본 일도 있었다. 우리의 가정은 저녁이면 자주 전쟁터가 되었으며 아침이면 입을 맞추고 화해했다. 친구들은 남자를 버릴 것을 권했고 종국에는 실행에 옮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언제나 희망뿐이었다. 남편들은 영원히 술을 끊는다고 장담하며 성스러운 맹세를 했다. 누구 하나 믿을 수 없었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그들을 믿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이나 몇 주 혹은 몇 개월 안에 다시 새로운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우리는 남편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집에 들어올지 알 수 없었으므로 친구들을 집에 부르지 않았다. 우리는 거의 사교적인 교제를 할 수 없었고 혼자 외롭게 지내게 되었다. 우리가 다른 장소에 초대받으면 남편들은 그 기회를 엉망으로 만들 정도로 많은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만일 그들이 마시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연민으로 흥을 깨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경제적인 안정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일자리는 항상 위태롭거나 날아가 버렸다. 무장한 장갑차로 월급을 호송해도 그 돈을 집에까지 무사히 갖고 올 수 없었고 당좌 예금은 6월의 눈처럼 녹아 없어지는 것이었다. 때로는 여자가 있었다. 그것을 발견하는 일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던가. 더구나 그녀가 우리보다 더 남편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는가. 외상값 때문에 찾아온 사람, 해결사를 데리고 온 사람, 화가 난 택시 운전사, 경찰관, 폐인, 술을 함께 마신 사람들, 때로는 여자까지 집에 끌고 들어왔다. 이럴 때 남편들은 우리가 너무 애교가 없다고 생각했다. 흥을 깨는 사람, 잔소리꾼, 재미없는 사람, 이것이 그들이 내뱉는 말이었다. 다음 날 그들도 다시 본정신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용서하고 잊으려 애를 썼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아이들의 사랑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다. 아버지는 병이 난 것이라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진실이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발로 차고 문을 부수며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리고 피아노의 건반을 뜯어내기도 했다. 그런 혼란의 와중에서도 다른 여자와 영원히 살겠다고 협박하고 뛰쳐나갔다. 절망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할 수 있는 끝까지 취해보기도 했다. 예기치 않았던 결과는 남편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쯤에서 우리는 이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시부모님한테서 남편을 버린 일로 심한 비난을 받았다. 그래도 대개는 집을 나가지 않았고 그 속에서 버티고 또 버텼다. 그리고 경제적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 우리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다. 남편의 폭음이 더 심해졌을 때 우리는 의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위급을 알리는 육체적, 정신적인 증상과 점점 심각해지는 후회감과 우울증,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두려웠고 이성을 잃었다. 우리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단단한 땅을 힘껏 밟으려고 쓸데없는 노력을 반복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피로에 지쳐 쓰러질 뿐이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휴양소나 요양소, 병원, 교도소에 보내야 할 처지에 와 있었다. 때때로 심한 정신착란과 광란의 증세가 보였고 죽을 것만 같았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자연히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 잘못의 몇 가지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났다. 때로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환자라고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다. 만일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행동을 취했을 것이다.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던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도 무분별하고 무정하며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사람에게 과연 어떤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인가와 같은 의문이 들었다. 마침내 우리가 그들의 비정함에 대해 확신을 얻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결의와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옛날의 상태로 되돌아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그에 대한 새로운 감정과 애정을 없애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어째서 또 다시 마시기 시작했는가?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들은 너무도 바보스러운 변명을 끄집어내었고 우리는 이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아주 이해할 수 없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우리가 결혼한 사람을 그렇게 잘못 볼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마실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때로는 그들의 주위에 커다란 벽이 생긴 것처럼 가깝게 갈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못 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판단, 상식, 의지의 힘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버린 것일까? 마신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파멸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대체 왜 이런 위험을 지적당하고 그것을 수긍하면서도 바로 취해버렸는가? 이것이 알코올 중독자를 남편으로 둔 모든 여자의 알 수 없는 의문들이다. 우리는 이 책이 그 가운데 몇 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아마 당신의 남편도
모든 것이 비뚤어지고 과장된 알코올 중독의 기묘한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는 나름대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반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 알코올 중독자는 애정 없는 무분별한 인간으로 보일 뿐이다.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그가 비뚤어져 있고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남편들은 거의 모두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들이다. 그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든지 간에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는 심하게 병든 변덕스러운 사람일 뿐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그가 폐렴에 걸린 것처럼 대하는 것이 좋다. 그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는 매우 심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앞서 말한 내용 중에서도 중대한 예외는 있다. 어떤 남자들은 아무리 인내해 주어도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형의 알코올 중독자는 당신에 대한 무기로 이 장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런 형의 인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헤어지는 것이 좋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가 당신과 아이들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좋은가? 특히 그가 정말로 원한다면 음주와 남용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문제는 대개 다음의 4가지 부문 중 어느 것인가에 해당할 것이다. 1. 단지 당신의 남편은 폭주가일지도 모른다. 일정한 양의 술을 계속 마시든가 어떤 때는 폭주를 할지도 모른다. 아마 그는 술에 돈을 지나치게 쓸 것이다. 술을 마심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둔해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때때로 그는 당신이나 친구들에게 창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술을 조절할 수 있고 마시는 일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업상으로 술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만일 그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불리면 모욕이라고 화를 낼 것이다. 이 세상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꽉 찼다. 어떤 사람들은 조절하거나 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계속 마시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진짜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 2. 당신 남편은 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는 술을 끊고 싶다고 말할 때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마신다. 그것은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이번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당신의 협조가 있든 없든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하거나 마시지 않고 지내려고 노력한다. 아마 친구들을 차츰차츰 잃고 있고 일에서도 얼마간의 손해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때때로 걱정에 빠지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마실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한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누르기 위해 때로는 아침부터 마시거나 종일 마신다.
그리고 심한 주정 후에 자책감에 쫓겨 술을 끊고 싶다고 당신에게 말한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면 또 슬슬 이번에는 어떻게든 적당히 잘 마셔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 사람은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인 것이다. 아마 그는 직장에 충실하고 있을 것이다. 결코 모든 것을 파멸시키지는 않는다. 우리 사이에서 말하듯이 그는 술을 끊고 싶은 것을 바라는 것이다. 3. 이 남편은 두 번째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하다. 지난 날에는 두 번째 사람과 같았지만 더 나빠진 것이다. 친구들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가정은 엉망이 되고 직장을 유지할 수 없다. 아마 의사를 부르는 일도 있을 것이고 기진맥진에 요양소나 병원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는 모른다. 그래도 아직 그렇게 할 방법이 발견될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 아마 그는 필사적으로 술을 끊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다른 의문을 낳는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대답하도록 하겠다. 이런 상태에서도 당신은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4. 당신은 이제 완전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남편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입원한 적이 몇 번 있었다. 마시면 폭력을 쓰든가 아니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때로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마신 적도 있다. 아마 선망 상태가 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의사들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억지로라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말한다.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 경우에는 보기보다 암담한 것은 아니다. 남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회복했다. 이제는 첫 번째 경우의 남편 이야기로 돌아가자. 이상하게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을 다루는 것이 더 어렵다. 그는 술을 즐기고 있다. 그것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의 친구들은 술을 한잔하면서 한층 친밀감을 갖는다. 그가 그렇게 나빠지기 전에는 당신 자신도 그와 술을 마시는 것을 즐겼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난로 앞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마시면서 행복한 저녁 한때를 보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들 두 사람 모두 파티를 좋아하고 술이 없으면 시시했을 것이다. 우리도 그와 같은 밤을 즐겼다. 그것은 행복한 한때였다. 우리는 사교적인 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술을 적당히 사용했을 경우 그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당신이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가령 당신이 남편의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거나 그의 곁을 일시적이나마 떠나야 할 때도 될 수 있는 한 원한을 남기지 않고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
이때 제일 필요한 것은 인내와 관대함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일은 당신은 그의 음주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혹시 그가 당신이 잔소리를 한다든지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당신의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이것을 좀 더 마시기 위한 핑계로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외톨이로 남게 하는 밤을 가져올 것이다. 그는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는 자기를 위로해 줄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며 그 대상은 반드시 남자만은 아니다. 남편의 음주로 당신은 아이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당신과의 교제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남편이 술을 계속 마시더라도 충실하고 유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여자들을 알고 있다. 남편을 개조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어쩌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때로 이런 제안들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이 그 제안들을 잘 살펴볼 수 있다면 많은 가슴 아픈 일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은 곧 당신의 올바름과 인내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그의 술 문제에 대해 친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지도 모른다. 그가 스스로 이 화제를 끄집어내도록 해야 한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당신은 비난하는 태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리어 자신을 그의 입장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 즉, 당신이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에게 적어도 이 책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즉 3장을 읽을 것을 제안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일이지만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많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범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확실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신은 그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더 알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에게 술을 끊거나 조절하는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를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건강에 주의해 줄 것만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그에게 알코올 중독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몇 사람 정도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 사람들의 일에 두 사람이 함께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해도 좋을 것이다. 술꾼은 다른 술꾼의 일을 돌봐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남편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른다. 혹시 이런 식의 접근으로 남편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화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친밀한 대화를 하고서 대개는 자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하고 그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다른 심한 술꾼의 아내를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면 남편도 술을 끊거나 조절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편이 두 번째 설명에 해당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물론 첫 번째 남편에게 적합한 모든 원칙과 똑같은 일을 실천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가 이 다음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몹시 취한 후에 좋아지기 위해 진실로 술을 끊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당신 또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끊을 것을 부탁해서는 안 된다. 단지 그가 끊고 싶은가에 대해서만 물어본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때 당신은 이 책을 그에게 보여주고 알코올 중독에 대해 알아낸 것을 그에게 말하는 것이 좋다. 이 책을 쓴 사람들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다. 당신이 읽은 재미있는 이야기 중 어떤 것을 그에게 이야기해 준다. 그가 영적인 치료법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3장인 알코올 중독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를 읽도록 한다. 그는 거기서 흥미를 갖고 계속 읽게 될지도 모른다. 그가 열성을 보이면 당신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그가 마음 내켜하지 않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개의치 말고 내버려 두도록 권하고 싶다. 그가 우리의 프로그램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의 마음에 씨는 뿌려졌다. 그는 자기와 비슷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마신 후에 화를 낼지도 모르므로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는 언젠가 다시 이 책을 읽을지도 모른다. 몇 번이고 걸려 넘어지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 자신이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당신이 그를 재촉하면 할수록 그만큼 그의 회복은 더 늦어질 것이다. 만일 세 번째 형의 남편을 가졌다면 당신은 더 큰 행운을 가진 것이다. 그가 술을 끊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당신은 큰 행운을 잡은 것 같이 기뻐서 이 책을 그에게 갖다 줄 것이다. 그는 당신과 같이 기뻐서 날뛰지는 않을 것이나 실제로는 틀림없이 이 책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즉시 이 프로그램대로 시작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다. 여기서 당신은 그를 심하게 재촉해서는 안 된다. 그 자신이 결정하게 한다. 가령 더 마신다 해도 기분 좋게 그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그가 문제를 끌어낼 때만 그의 상태나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 외의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들은 적대감을 일으키지 않고 행동할 것을 권할 수 있다.
만일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정상적인 사람일 것 같으면 이 단계에서 당신은 유리하다. 네 번째 형의 사람은 전혀 가망이 없다고 당신은 생각하겠지만 많은 AA 멤버들이 그랬었다. 모두가 자신을 포기했고 패배가 확실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서도 훌륭하게 힘찬 회복을 한 사람들도 있다. 예외는 있다. 어떤 사람들은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알코올에 피해를 입었다. 때로는 알코올 중독 외에 다른 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좋은 의사나 정신과 의사가 이 합병증이 중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어쨌든 남편에게 이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마 그는 환영할 것이다. 이미 그가 어디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과 의사는 그가 제정신이라고 생각된다면 그의 정신 상태가 너무 이상하다거나 위험하다고 의사가 생각하지 않는 한 그에게 우리의 방법을 시도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우리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이것을 권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코올 중독자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이래 AA는 무수히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여러 종류의 요양소나 병원에서 구해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다시 거기에 돌아가지 않았다. 신의 힘은 깊고도 깊은 것이다. 당신은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 당신은 강제 입원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남편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매우 위험해지면 그들을 격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좋은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그런 사람의 아내와 자녀들은 몹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더 괴로운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다. 그러나 당신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한 여자들을 알고 있다. 만일 그런 여자가 영적인 생활 방식을 취한다면 그들은 좀 더 편안해질 것이다. 당신 남편이 술꾼이라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근심한 나머지 친구와 만나는 것을 몹시 꺼릴 것이다. 당신은 점점 위축되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 가정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심지어 당신의 부모와 대화할 때조차도 음주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남편의 상태가 심하면 겁에 질려 떨면서 바깥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며 전화 같은 것은 발명되지 않은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창피는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친구들에게 조용히 그의 병에 대해 알릴 수는 있다. 그러나 남편을 곤란하게 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남편이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주의 깊게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된다. 당신과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장벽은 동정적인 이해로 없어질 것이다. 벌써 당신은 자아의식의 과잉이 없어지고 남편이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변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어쨌든 그는 성격 이상자는 아닐 것이다. 당신의 새로운 용기와 너그러운 마음과 지나친 자아의식이 없는 것이 당신에게 사회적으로 기적을 만들 것이다. 아이들을 대하는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실제로 아버지에게서 아이들을 지켜야 할 위험한 경우 이외에 그가 마실 때나 아이들과 말다툼할 때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주위의 사람들이 보다 깊은 이해를 갖게 하는 것에 힘을 쓰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면 모든 술꾼의 가정을 사로잡았던 무서운 긴장도 한층 부드러워질 것이다. 당신은 번번이 그의 고용주나 친구들에게 사실은 술에 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프다고 말해야 할 것처럼 느꼈다. 할 수 있다면 이런 요구는 피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언제든 남편이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을 때 남편을 감싸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가 마시지 않고 기분이 좋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만일 그가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입장에 당신을 세운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에게 물어본다. 그러나 이전에 그가 한 일에 대해 원망하는 태도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 또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하나 더 있다. 당신은 남편이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당신과 아이들에게 닥쳐올 창피와 고생을 생각한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닥칠지도 모르고 이미 여러 번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다른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일은 하나의 축복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남편에게 영원히 술을 끊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할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은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술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 번 일어났던 이런 일이 불행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은총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을 발견하는 길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이 영적인 수준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훌륭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신이 알코올 중독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면 당신의 문제 역시 풀 수 있다. 아내로서 우리는 다른 여러 사람과 같이 교만, 자기연민, 허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을 만드는 모든 결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기심과 부정직을 초월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편들이 그들의 인생에 영적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처음에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 치료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대개 좋은 여자들이고 만일 남편들이 술을 끊으면 더 좋은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지금 우리는 자기 인생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영적인 원리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두려움과 근심, 감정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는 상태는 훌륭한 것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이 프로그램을 실천해 볼 것을 강력히 권한다. 왜냐하면 남편을 돕는 방법에 있어서 그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신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할 수 있는 한 남편과 같이 해보기를 바란다. 만일 당신과 남편이 괴로운 술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새 땅에 뿌린 씨앗이 싹을 트기 시작했지만 성장은 이제 막 시작이다. 새롭게 발견한 행복에도 불구하고 좋은 때와 나쁠 때가 있을 것이며 전에 있던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과 남편 사이에 신뢰와 성실성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인생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시험은 당신 교육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당신은 간혹 잘못을 범할 수도 있지만 성실하면 그런 실패는 당신을 좌절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그것들을 극복했을 때 더 좋은 삶의 방법이 생길 것이다. 당신이 부딪힐 장애 중에는 초조함과 상처받은 감정 그리고 원한이 있을 것이다. 남편이 때때로 불합리하게 굴면 당신은 그것을 비난하고 싶을 것이다. 사소한 가정의 문제로 시작해 걷잡을 수 없는 논쟁으로 비약할 것이다. 이런 가정 불화는 특히 남편에게 위험한 것이다. 당신은 자주 그런 불화를 피하거나 조절하는 일을 해야 한다. 원한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당신이 정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동의하라는 것은 아니다. 원망하고 비난하는 태도로 부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신과 남편은 사소한 문제보다 중대한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다음에 당신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흥분해서 대화를 할 때 이거 심각해지는데 미안해요. 내가 흥분했었나?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라고 웃으면서 말할 여유를 서로 지녀야 한다. 남편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 부정과 말다툼을 피하려고 힘껏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편은 술을 끊는 것 이외에 당신에게 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보상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지나치게 바라서는 안 된다. 그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오랜 세월의 습관이다. 중요한 것은 인내와 관용, 그리고 이해와 사랑이다.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에게 보일 때 그에게서 반사되어 당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자라는 것이 생활 신조이다. 만일 당신들 두 사람에게서 각자의 결점을 고칠 마음이 보인다면 서로 비난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이상적인 남성상을 갖고 있고 우리의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꿈에 그리던 그 상상에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처럼 그도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사랑과 충심이 남편들의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 없었다는 것에 원한을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룩하지 못한 것을 한 권의 책 내용이나 한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2, 3주 안에 이룩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럴 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남편은 자기를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인도한 것은 당신의 헌신과 보살핌이었다고 서슴없이 말할 것이다. 당신 없이는 그는 벌써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원망스러운 생각이 떠오른다면 잠시 동안 쉬고 당신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본다. 가정은 합치고 술은 이제 문제가 안 되며 당신과 남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를 향해 함께 일하고 있지 않은가? 또 하나의 문제는 남편이 다른 사람들, 특히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질투를 느낄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와의 친밀한 애정에 굶주려 왔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 당신은 지금이야말로 그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는 자신의 단주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때로는 정말로 당신에게 태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당신의 집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싫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걱정도 한다. 당신이 그것을 지적해서 더욱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의 AA 활동에 대한 열의를 꺾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한 그의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이 그의 새로운 알코올 중독 동료의 아내에게로 향하기를 바란다. 그 사람들은 당신과 같은 체험을 한 여성의 조언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당신과 남편이 너무 고독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술은 자주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를 고립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마 남편만큼 당신도 새로운 관심사와 살기 위한 훌륭한 이유가 필요할 것이다. 당신이 불평불만 대신에 협력한다면 그의 지나친 열의도 가라앉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과 남편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 보다 무엇으로 인생을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의 인생은 보다 풍요롭게 될 것이 틀림없다. 당신들은 낡은 삶을 버리고 새롭고 훨씬 좋은 삶을 발견할 것이다. 출발은 어느 정도 잘하고 나서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되어 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옴으로써 당신을 당황하게 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그가 술을 극복하기를 진실로 원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재발하지 않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재발이라는 것도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만일 남편이 살고 싶다면 영적인 활동을 2배로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즉시 느낄 것이다. 당신은 그의 영적인 부족에 대해 주의할 필요는 없다. 그는 스스로 알 것이다. 그를 위로하고 당신이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당신의 아주 작은 두려움이나 인내심의 부족이 남편의 회복 기회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나약해진 순간에 그는 당신이 그의 친구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술을 마시는 아주 어리석고 시시한 핑계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남편을 유혹에서 보호할 목적으로 그의 생활을 조절하지는 않는다. 그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약속이나 일을 좌우하려고 하는 아주 작은 기미라도 당신에게 있다면 그는 그것을 느낄 것이다. 그가 좋은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완전히 자유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하다. 그가 마시더라도 당신은 자신을 탓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신께서 그의 술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만일 아니라면 곧 그분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당신과 남편은 기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재발을 막으려면 이 문제는 다른 모든 일과 같이 신께 맡겨야 한다. 우리는 당신에게 많은 지침과 조언을 주었다. 강의같이 보였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용서하기 바란다. 이는 우리들 자신이 우리에게 강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경험을 통한 것이고 그중 어떤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렵게 배워야만 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쓸데없는 고통을 이해하고 피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얼마 가지 않아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며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행운과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지금까지 8장 부인들에게 장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배우자로 함께 맞이하여 살고 계시는 분들은 끔찍한 폭풍이나 태풍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자극을 주는 모든 것은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진정한 삶, 나의 이기적인 원함을 내려놓는데 나의 모든 조건이 다 유용하다고 생각을 달리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장은 제 9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온하십시오.